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88호에 게재된 전고체 전야, 차량 탑재 배터리, 분단 리스크에 대응하며 드라이 전극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6월호 48에서 52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최근 침체기인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기차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차량 탑재 배터리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는 차세대 배터리로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려 하지만 대량 생산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업체들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드라이 전극 기술의 실용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의 대립으로 인한 공급망의 분단 리스크가 있지만 전기차용 배터리 비용 저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고체 배터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게임이 이어져야 합니다. 즉,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에서 배터리 생산량을 확대해가는 것이 게임을 이어나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나 유럽의 보호주의로 인해 높아지는 분단 리스크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지정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용화가 임박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용화와 대량 생산은 별개라는 부분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품질이나 성능이 안정화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2030년 이후라는 견해가 보편적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으며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가 개발 중인 기술이 드라이 전극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차량 탑재 배터리 업계는 형세 역전을 위한 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12월 1일 흑연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에 사용되는 재료로 조달이 막히면 전기차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흑연 생산국으로 2020년 전 세계 흑연 생산량의 65%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여러 재료에 리스크가 있으니 다방면에서 리스크 해지를 고려하며 재료를 조달하고 싶다던 스바루의 오사키 사장의 말처럼 흑연 이외에도 중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재료 공급에서 중요한 길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DOE에 따르면 전 세계의 리튬의 60%, 코발트의 8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독일 BMW의 계산에 따르면 전기차 비용의 40%를 배터리 팩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비용 배터리 재료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중국은 배터리 공급망의 업스트림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대립이 깊어지는 미국을 비롯한 타 지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역 분단의 흐름이 가속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중요 광물의 일정 부분을 미국과 호주 등 FTA를 맺은 국가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세금 우대 요건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 자동차는 자사의 미국 최초 배터리 공장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건설 중입니다. 20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 약 139억 달러, 약 2조 1000억 엔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에 주력하는 파나소닉 에너지는 북미 지역 내에서의 재료 조달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캐나다의 누보 몽드 그래파이트, 호주의 노보닉스와 흑연 공급 계약을 맺었고 실리콘 음극재 조달은 미국의 신라 나노테크놀로지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정학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3년 9월 양호하게 보였던 중국과의 관계성을 크게 바꿨습니다. 유럽위원회 위원장인 루줄라 폰 데어 라이엔 씨는 회견을 열고 세계 시장에는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넘쳐난다. 그 가격은 중국 정부에 의한 거액의 보조금으로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실태 조사를 정식으로 개시했습니다. 보조금 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2023년 8월에 발효한 배터리 규칙에서도 수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 제조사는 성능이나 재료,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제조 과정의 정보를 기록하는 배터리 패스포트의 도입과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CO2 배출량인 카본 풋프린트 산출, 폐배터리의 재자원화, 리사이클제의 채택 등에 대응해야 합니다. 차량 탑재 배터리의 재자원화나 리사이클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고
유럽은 산업장벽으로 이번 규제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으며 리사이클제의 채택이 의무화되는 것은 2031년 이후이지만 기술 확립과 플랜트 건설 등을 생각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재료 조달이나 지역 분단 리스크에 대해서 닛산 자동차의 전무, 집행위원인 히라이 씨는 니케이 오토모티브의 인터뷰에서 중국이나 유럽, 미국, 일본처럼 지역별로 배터리의 사양을 나누거나 지역 내에서 폐쇄형 공급망을 구축해서 대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분단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은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중요한 테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2027년에서 2028년 무렵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차량을 준비해 성능과 내구성을 평가하는 등 시간을 감안하면 2024년 내에는 전고체 배터리의 사양과 제조 방법 등을 어느 정도 정립해야 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출자하는 미국의 퀀텀 스페이스는 2022년 말에 전고체 배터리의 소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이후에 연간 21기가와트 규모로 생산할 계획이며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닛산은 현재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 파일럿 라인을 요코하마 공장에 건설 중이며 2025년 3월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할 재료의 후보를 좁히고 있으며 2023년 10월에 석유화학 기업인 이데미스코산 고체 전해질을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황화물계의 고체 전해질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양극재나 음극재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액계 배터리인 리튬이온 배터리와 동일한 재료계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로 변화하는 의미도 크지 않고 재료 조달 리스크도 높습니다. 코발트나 니켈, 망간 등 현재의 주류 재료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양극재나 리튬 금속의 음극재 등 전고체 배터리만의 채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사토 사장은 전고체 배터리는 내구성 과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제조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대량 생산의 장벽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코스트 다운과 품질 안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보급되는 것은 2030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그 전 단계에서 배터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가 주목하는 것이 드라이 전극입니다. 드라이 전극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새로운 제조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필요했던 전극의 건조 공정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과제인 막대한 설비 투자나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에 적용하기 위해 전 세계의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가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극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양극재나 음극재, 접착제인 바인더 등을 유기용매에 섞어 슬러리라고 하는 유동성이 있는 페이스트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슬러리를 집 전체가 되는 금속박에 도공하고 건조로에서 가열해 용매를 제거합니다. 건조한 것을 프레스 공정을 거쳐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고 롤 형태의 전극으로 가공합니다. 이 과정에 쓰이는 건조로는 길이가 50에서 100m에 달하는 거대한 장치로 배터리 사업의 투자액이 커지고 CO2 배출량을 늘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폭스바겐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 공정 전체에는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30%를 건조 공정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 전극은 드라이 코팅이나 드라이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기술을 활용하여 전극 제조 공정에서 건조 공정을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기용매를 이용한 슬러리 대신에 분말 상태의 전극 재료를 금속박에 도공합니다. 드라이 전극 제조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타사에 앞서 드라이 전극을 실용화한 미국 테슬라는 소량의 바인더 분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극 재료와 바인더 분말을 섞고 가열한 롤러상에서 집 전체와 전극 재료를 밀착시켜 단시간에 바인더를 녹여 도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만드는 실형 배터리 4680에 드라이 전극을 적용했습니다. 미국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실용화에서는 앞섰지만 4680 배터리의 생산 속도가 오르지 않아 4680 배터리를 탑재하는 신형 전기차인 사이버트럭 양산에 보틀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드라이 전극을 지속 가능하고 저렴한 배터리 제조의 게임 체인저로 정의합니다. 폭스바겐은 2024년 말까지 이 기술의 개발을 완료하고 2026에서 2027년 사이에 유럽과 북미의 배터리 공장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건조로를 없앰으로써 에너지 소비의 30%를 삭감하거나 공장 바닥 면적의 15%를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폭스바겐 산하의 배터리 회사 파워코가 담당합니다. 인쇄계 업체인 독일의 코닉 앤드 바우어와 공동으로 드라이 전극의 제조 기술을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터리 업체들도 실용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계획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기차용 배터리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합니다. 드라이 전극을 사용해 비용이나 CO2 배출량, 공장 바닥 면적 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이나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 등을 비롯한 배터리 업체들이 대응하는 가운데 일본의 AESC 그룹은 이바라키 공장에 드라이 전극의 제조 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바라키 공장은 AESC 그룹이 마더 공장이라고 평가하는 거점으로 현재는 제1동이 완성되었습니다. 배터리 제조 라인으로서 제2동, 제3동을 계획하고 있고 전극 제조 라인도 별도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전극 제조 라인에 드라이 전극 기술을 도입하여 2026년에 양산을 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